면역과 관련돼서 첫 번째, 면역력이 너무 높았을 때, 너무 과민 반응을 했을 때 나타나는 면역 과민 반응을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자가 면역 질환이 됩니다. 자가 면역 질환. 이물질이 들어왔어요. 한 원이 들어왔어요. 내 몸 안에 무언가가 들어왔으면 내 면역력은, 이뮤니티는 셀프인지 넌 셀프인지 자기인지 비자기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없애는 것은 자기가 아닌 비자기여야 하는데 자기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 자가 면역 질환이 될 것이고요.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SL이고 SL이도 4학년 때 배우게 되기는 할 건데 여기서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56페이지 가 보도록 하죠. 자가 면역 질환 맨 밑에 줄이요. 오토 이뮤니티요. 세신 인체의 어떤 세포나 조직이 명확한 이유 없이 자기를 비자기로 인식해서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죠. 넌 셀프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나인데요. 자, 자가 면역 질환은 어느 부분에 다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체 범위에 따라서 국수 전신 혼합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문제를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된 여기 질환들이 표 2-11에 쭉 나와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SL이고 SA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시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SLE 볼게요. SLE는 전신 홍반 루푸스의 전신이요. 그러니까 증상은 어디에 나타난다는 거? 전신에 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전신 홍반 루푸스 줄여서 너무 기니까 루푸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유전, 호르몬, 면역 반응, 환경적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가 아닌가라고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 여하튼 얘는 뭐냐? 나를 공격하게 되는 자가 면역 질환이 되는 거고요. 문제는 또 뭐냐? 완치가 어렵다라는 거요. 완치가 안 되지만 증상은 좀 호전시킬 수 있다라는 거. 모든 연령한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임기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나게 되는 여성 질환 중에 그래서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질환 중입니다. 임상 증상은 전신이잖아요. 그래서 전신에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여러 장기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신 증상,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 피로감, 정신병감, 발열, 식욕부진, 체중 감소, 월경, 비정상적인 월경, 부종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피부 증상일 겁니다. 먼저 위에 동그라미 2번도 좀 먼저 볼까요? 류마티스 질환과 같은 뼈의 파괴도 나타나게 돼요. 혈관염도 나타나게 돼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루푸스 하면 피부 질환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모양이냐? 어떤 피부 질환이 문제가 나타나냐? 얼굴에요, 뺨에요, 대칭적으로 나비 모양의 발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PPT 자료에 있는 그림을 잠깐 좀 본다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보셨을 적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피부 발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다시요. 루푸스 하면 얼굴 근처에 나비 모양의 발진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 전신에 이렇게 다 나타나는 것이 루푸스인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런 피부 질환이라는 거. 자, 70에서 90%가 이런 나비 모양의 발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원반 루푸스, 팔, 목, 얼굴 정도의 원반 동그란 이런 루푸스도 나타나고요. 빛의 민감성도 레이노 질환도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은 손가락 끝에 혈관의 장애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레이노도 3학년 때 또 다시 배우는 질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물 혈반도 나타나면서 탈모, 동창 모양의 홍반도 나타나는 다양한 피부의 질환의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장에서도 60% 환자에게 단백뇨가 나타나니까 신장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중추신경계 문제, 심장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폐에도 혈액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진단 검사는요, 감사하게도 넘어가서 보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루푸스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루푸스 진단 기준은 표 2-12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는요, 앞에서 벌써 말씀드렸는데 치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증상을 조절하고요.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치료제는 개발되어 있습니다. 증상이 완화가 되는 거지 완치의 개념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조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엔세이드 통증, 아까 전에 관절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엔세이드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서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스테로이드 제제를 좀 사용해 줄 수도 있게 됩니다. 면역계의 문제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또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SA는 전신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호를 해주고 교육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다른 기관에, 다른 장기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합병증 관리도 중요합니다. 많은 수의 환자가 피부에 문제가 나타난다고 그랬으니까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가 SL이기 때문에 우리 2학년 2학기에는 SL이 하나 우리가 소개되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넌 셀프를 공격해야 되는데 자기를, 나의 세포를 공격하는 것이 자가 면역 질환이 되겠네요. 반대로요, 그 다음 페이지는 면역 결핍이요. 면역력이 언제나 어느 정도 있어야지 내 몸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나를 방어해 줄 텐데 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질환들이 있을 텐데요. 크게 두 가지 종류, 1차 면역 결핍과 2차 면역 결핍이 있습니다. 1차 면역 결핍은 태어났을 때부터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문제니까 이건 아동간호학 시간에 배울 거고요. 우리는 태어난 다음 장성하면서 살아가면 후천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2차 면역 결핍의 대표적인 것은 항암제를 썼을 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항암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괜찮아지는 거지요. 항암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면역 결핍이 나타나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돼서 면역 결핍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질환 중에서는 하나가 뭐가 있냐? ARDS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이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면역 결핍 증후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ARDS 후천 면역 결핍 증후군 에이즈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에이즈는 에이즈로 사망한다기보다는 에이즈로 인하여 다른 감염의 문제가 생기고 다른 질환들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밑에 줄에 보면요. 면역 기능이 저하돼서 정상 상태에서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감염이 자꾸만 생기게 돼요. 암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ARDS는 나중에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배울 거라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환자들도 HIV 감염 환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 또 문제가 될 거고, HIV는 우리가 쉽게 전염되는 것은 아니지요. 전염되는 이유는 우리가 체액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접촉이나 혈액을 통해서 출산을 통해서 엄마가 AIDS 환자라면 아가야들한테 쉽게 노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쉽게 노출되지는 않아요. 내 배우자가 ARDS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지 않는 한에는 크게 내 친구가 만약에 ARDS 포지티브 환자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남자친구라면 또 문제가 될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뭐를 만져요? 다른 사람의 체액에 혈액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타 보건인 검사실 종사자들한테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나마 혈액을 통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소변이나 땀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혈액이 통해서 우리가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HIVD에 포지티브가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요. 음식물을 통해서도, 체액을 통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만 좀 보고요. 자, 문제는 뭐냐? 우리가 HIVD 혈액에 노출됐어요. 혈액에 노출됐다고 해서 곧장 증상이 발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초기에는 또 이거 증상이 티피컬하진 않아요. 나타나는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감기인지 HIV인지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올라가서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HIV에 감염이 됐어요. 초기에는 나타나지는 않는데 몇 년이나 걸린대요. 11년이나 이후에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때의 증상도 피로, 두통, 미열, 약간의 발한 이런 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중기가 되면 이제 약간의 나의 면역력들이 점점점 저하되면서 지속적인 열이요, 심한 야간 발한, 설사, 두통, 피로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칸디다, 아구창이 나타나고 대상포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후기 말기가 되었을 때 모든 림프구 바이러스 수치는 올라가고 나의 면역력을 지켜줘야 되는 이런 림프구 수치는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면서 기회 감염에 쉽게 노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상 상태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들 때문에 내가 쉽게 감염이 되게 됩니다. 이를테면 기생충이에요. 진균이에요. 넘어가서 세균이에요. 쉽게 감염에 노출되게 됩니다. 결핵에도 쉽게 걸릴 수 있게 되면서 바이러스 감염도 쉽게 걸리게 됩니다. 이런 기회 감염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암에도 지금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포시 육종이라는 악성 종양이 생기게 돼요. 카포시 육종이 생기게 되면서 이런 기회 감염과 암으로 인해서 맨 마지막 ARDS 환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게 됩니다. ARDS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HIV 항체 검사나 엘라이자법, 웨스트 블럿 에세이 검사 방법으로 ARDS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나오게 될 거고요. ARDS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이고 아직까지 치료약이 없다라는 게 또 문제이지요. 자, 넘어가서 보면 많지 않은 치료제, 백신 없어요.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점점점 증가하는 것을 좀 줄여주는 약제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제들이요, 더 증식되지 않게끔 세포 안에 ARDS에 대한 그 바이러스가 증식되지 않게끔 증가되는 것을 좀 줄여주는 약제들이 표 2-14에 이렇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보면, 위에서 보면요. 치료제가 ARDS를 완치하지는 못하지만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을 예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ARDS에 걸리게 된다라면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에게 완치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는 이런 치료약들이 개발되어 있고 또 몇 년 후에는 더 좋은 약들이 개발되어 있을런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그러한 약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이런 약들은 계속적으로 복용해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환자에 대한 감염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사항이 67페이지 박스 2-20, 2-8에 나와 있고요. 그런 감염인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나 박스 2-9에 있으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감염의 마지막 장기 이식을 좀 보려고 해요. 장기 이식이 왜 여기에 나왔냐? 다른 사람의 장기를 나한테 이식받아요. 그러면 그 이식받은 장기는 난가요? 자기인가요? 비자기인가요? 그쵸. 비자기죠. 자, 그러니까 나의 면역 체계는 어떻게 해요? 비자기를 공격하겠지요. 그래서 이식 거부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장기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살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치료 방법, 마지막 수술 방법이 올간 트랜스플란테이션일 겁니다. 자, 그럼 올간 트랜스플란테이션을 받게 된다면, 장기 이식을 받게 된다면, 넌 셰프가 비자기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또 거부 반응이 나타날 거니까, 내 면역 체계를 어떻게 해요? 쭉 낮춰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통해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게 되니까 나는 쉽게 감염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장기 이식이 모든 질환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기는 하겠지만 장기 이식에 대한 내용이 이 염증과 면역 반응에 나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먼저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장기 앞에 있는 내용은요, 장기 이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면역 억제제가 잘 개발되어 있고, 수술도 많이 잘하고 있고, 많은 이식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장기 기증하는 사람도 많아져서, 최근에는 이식하는 수술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나, 여전히 장기 기증자가 많아야 수술도 많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족한 추세이나 많이 부족하지만 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 이식은 정말 너무 중요해요. 실패했으면 내 거를 띄어서 또 다른 사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수술 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조직 적합성이죠. 조직 적합성, 다시요. 자, 그러면 내 장기에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혈액형 검사, 그것만 달랑이 하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검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혈액형 검사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조직 적합성 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LBO, RH 검사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 백혈구 항원 검사도 해봅니다. 사람 백혈구 항원은 앞에서도 나왔고 한가로 이번에 있으니까 넘어가서 볼게요. 이 사람 백혈구 항원은 뭐를 구별하는 거라 그랬어요? 앞영상에서 셀프와 넌셀프를 구별하는 것이 HLA라고 얘기를 했고 HLA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 6개의 항원이 있습니다. 얘를 먼저 사전에 장기 이식하기 전에 맞춰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세 번째, 반응 항체 패널 검사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서 크로스 매칭도 해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혈할 때 기본 간호학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일 거예요. 이런 모든 검사들을 다 해본 다음 우리가 장기 이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검사를 충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식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식 거부 반응은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초급성 거부 반응이에요. 수술하자마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수술하자마자 수시간에 걸쳐서 발생하게 되는데 혈관이 파괴되게 됩니다. 자, 모든 혈관이 다 파괴되기 때문에 초급성 거부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이것은 치료 방법이 없어요. 당장 이식된 장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왜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많은 검사들을 꼼꼼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게끔 사전에 많은 검사들이 진행되어야 되고, 자,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초급성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즉시 제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급성 거부 반응은 6개월 이내에 발생하게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는 세포 매개 거부 반응 때문에 우리가 아까 앞에서 급성 거부 반응 1, 2, 3, 4 배웠었잖아요. 자, 그 내용이었었잖아요. 급성 거부 반응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때는 곧장 장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로이드 제제의 용량을 증가시킨다든지 면역 억제제들을 좀 바꿔가면서 장기간 복용하면서 이것도 양 용량을 좀 증가시키면서 우리가 해봐야 되고요. 이것도 안 된다라면 나중에 그 장기를 제거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양가로 3번, 만성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성 거부 반응은 수년에 걸쳐서도 나타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이식 거부 반응은 내게 아니잖아요. 넌 셀프이잖아요. 그래서 평생 동안 면역 억제 치료제를 복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두 번째 달라 일생 동안 면역 억제제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나의 모든 면역력은 다 떨어질 수 있을 수밖에는 없겠네요. 그래서 장기 이식 수술을 한 환자들에게는 이식 거부 반응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면역 억제제를 평생 동안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면역 억제에 대해서 나의 면역력이 저하된 것에 대해서 관리 치료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요. 그런 내용은 나중에 다시 모든 질환에서 중요한 내용은 다시 한번 또 다루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염증과 면역 반응이 되게 됩니다. 중간고사는 여기까지 나오게 될 거고요. 중간고사와 관련돼서는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 또 올려놓을 터이니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시험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